양도 전후에 걸쳐 치료를 지급했죠. 양수인에 대해서 연체된 치료합이 2년분이 이르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앞에가 양도인과 그랬죠. 그러니까 양도인과 그랬으니까 2번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도 틀렸고요. 3번은요. 간섭상 법정이사건을 보통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죠. 제3자가 아무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도 그로써 법정이사건도 함께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법정이사건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양수인은 등기를 해야만이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2번, 3번이 틀렸네요. 2번, 3번. 그래서 2번하고 3번이요. 만약에 2번을 맞는 걸로 하려면요. 양도인과를 지우면 돼요. 알겠죠? 양도인과. 자요. 어디를 보시냐면 26번 한번 보셔요. 25번이죠. 갑과 을이 계약이 승인받는 경우는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요. 원래 이제 원문에는 정답이 기억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갑이요 청약으로부터 15일의 승낙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청약을 했고 을이 승낙기간을 지나 승낙 통지를 발송하여 갑에게 도청했는데 갑이 을의 승낙에 대해서 줄고요. 여기 보면 승낙기간을 지나 줄고 첫 번째 끝에 승낙기간을 지나 가운데요 갑에게 도착 우린 것을 뭐란다? 연착된 승낙이다. 연착된 승낙이요. 여러분 연착된 승낙이죠? 이 연착된 승낙인데요. 갑이 을의 승낙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을 뭐란다? 갑의 을의 승낙 줄고 봐. 연착된 승낙을 뭐란다?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 갑이 을의 승낙에 대해서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그냥 승낙이 아니고 조건을 붙여 승낙인데 죄송해요. 조건을 붙여 승낙을 했죠. 그러면 다시 이것도 새로운 청약이에요. 새로운 청약.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요. 이런 정답은요. 4번이네요. 4번. 그렇죠? 4번. 1번이 5번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새로운 청약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니은. 1번 틀렸고요. 니은. 갑이 2014년 1월 10일 을에게요. 100만 원을 팔겠다. 줄고 100만 원. 을이 이와 같은 을의 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달 12일에 갑에게 100만 원을 사겠다. 그 다음에 맨 끝에요.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 도달. 그럼 이것은요. 10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하죠. 교차 청약이죠. 이것은요. 갑의 청약에 대하여 을이 조건을 붙여 승낙이죠. 조건을 붙여 승낙 새로운 청약이죠. 그 조건부 청약에 대해 무슨 말이냐? 새로운 청약에 대해 이 말이죠. 승낙 의사표시 승낙. 그러면요. 을에게 도달했죠.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한다. 성립. 이렇게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26번은요. 동시에 몇 번이죠? 미등기 건물. 여기요. 법원행시하고요. 감정평가서 같은 것은요. 2010년까지인가는 이렇게요. 가나다 이렇게 시험이 났어요. 기억, 니은, 드시 아니고. 그러니까요. 일본 지문이요. 가나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 가요. 미등기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미등기 건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3번은요. 매도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요.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행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니은요. 수급인요. 동급, 수급하면 무조건 뭐다? 동시이행이죠. 그 다음 마지막은요. 채권의 변제하고 담보권 소멸절차, 담보권 소멸절차 줄 것이고 이꼴 저당권 등기 말소죠. 우리가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채권은 주된 권리죠. 동시이행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하고 뭐다? 다마. 가나 다하고 다하고 마하고 없어요? 항변권이 없는 거 그랬잖아요. 항변권이 없는 거 있으니까 가나 다 할 때 다. 아니 조용해. 가나 다 할 때 다. 그 다음에 마하고 맨 끝에 없어? 없어? 없어. 항변권이 없는 것을 그랬네요. 없는 건데, 뭐냐면, 여기 다하고요, 마하고. 그럼 여기요, 2번이 말았어. 다라를 말았어. 그러니까 말았어. 예, 다하고 마하고. 아, 맞아. 다 맞았어요. 다하고 마예요.
자, 27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중독을 받은 상태이다. 그런데 제3자 병의 방화로 갑과 을의 과실 없이 그 주택 줄고요. 제3자 병의 방화, 그다음 줄고요. 계약금과 중독을 받았죠. 이 두 가지가 큰 논점이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그런 것 같아요. 계약금과 중독을 받았으니까 받은 거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자, 1번요. 갑과 을 상호 간에는 채무불이행 줄 것이고, 채무불이행은 뭐예요? 후발적 채무자 귀책 사유죠. 후발적으로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요. 후발적으로 채무자 귀책 사유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2번은요. 갑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줄 것이고 을에게 반환이요. 그 다음에요. 갑은요. 갑의 이익 대가 위험을 부담함으로 갑은 을에게요.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요. 잔금 지급 청구를 인정하기로 특약은 뭐다? 특약은 유효이죠. 그런데 5번은요. 만약에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임료 상당의 부당이되고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5번은 내가 보지 마라 몇 번 얘기했었죠 한번. 알겠죠? 왜냐면 논리적으로 깊게 따져가면요. 말이 사실 맞지 않아요. 근데 1번 정답이 있어가지고 아마 1번으로 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28번은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줄고요. 중도금 및 잔금을 병에게 지금. 그럼 병을 수익자라고 하죠.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죠. 1번은요.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2번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죠.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손해배상 청구. 3번은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갑과 을의 합의로 제3자 병이 수익 내용을 말한다 변경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럼요. 수익의 의사표시했죠. 그러면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써요. 미리 변경권을 유보, 플러스 제3자 또는 제3자 동의. 그러면 가능하다. 을은요. 갑의 채무불이행 줄 것이고 갑이 채무불이행을 하죠. 그러면 을이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5번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을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이 되죠. 그러면 을의 잘못도 병은 을에 대하여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틀렸죠? 29번은요. 해제죠. 매도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것을 이퀄 이행 거절 이렇게요. 매수인은 자기 채무에 이행 제공 없이 줄고 계약을 해지하죠.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최고 없이. 자, 2번은요. 채무 이행의 최고액이 본래 이행할 채무액보다 줄고요. 현저히 과다. 이것을 뭐라 한다? 과다채고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과다채고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3번은요.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 해제 효과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봐봐.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였다 줄고 무효. 그러면 이 무효하고 누구든지 주장을 써. 무효, 누구든지 주장. 해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사람도 누구든지죠. 계약 해제 효과 뭐죠? 무효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번. 목적물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전세권 설정 등기의 이행이 불능. 전세권 설정 등기가 중요한 것이고 이행 불능이 중요하죠. 이행 불능은 뭐 없이? 최고 없이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세금의 이행 제공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왜요? 우리 봐봐.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되니까 이행을 제공해야 되겠지만 이행 불능은 그 자체가 뭐다? 채무 불이행이죠. 이행 제공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5번요.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련이 없는 부수적 채무 줄 것이고 협력 의무죠. 협력 의무. 해제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썩 동시 이행 관계 X. 이러면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강의하는 건 내용 아까 우리 물권법 풀 때는 등기까지는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듣는 거, 보는 것은 바로바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문제 푸는 것은 아까 물권법 있잖아요. 그건 잘하는데요. 그 다음에 넘어갈 때요.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은 것 있잖아요. 좀 듣는 게 오래된 거 있잖아요. 여기에 좀 돼서 되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무슨 하면 여러분이 책을 볼 수 있는 인터벌만 짧으면 책을요 짧게만 볼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직 지금 이제 6월달 아직 안 지났잖아요. 아직도 시간이 많으니까 아마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보니까요. 민법 총칙이나 총칙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물권법도 배운 데까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배우지 않는 부분이 있죠? 지금 아직 우리 진도 안 나간, 옛날에 나갔던 부분이 있죠? 이쪽이 약간 문제 같은데 아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동쌤처럼 그렇게 짧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듣다 보면 금방 실력이 늘어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해보니까요. 그렇다 이 말이죠. 자, 30번은요. 30번. 여러분 제법 옳다니까 이동쌤 한 장으로 보는 공법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2차 과목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게 공법만 되면 2차 과목 포기할 필요 없잖아요. 중의사법이 있으니까요. 왜? 절았어? 그건 아니야? 아직 그건 아니야? 아직 아니야? 오케이. 자, 여러분 뭐냐면 한 장을 보는 공법 있잖아요. 그거 다른데 우리 학원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제 카페에서도 그렇고 우리 카페에서도 그렇고 그럼 공법에서 카페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절을 만든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근데 이제 포항꾼이 그러는데 포항꾼이 그분이 2차만 하거든요. 이동생 강의를 소리를 그냥 듣고 멈추고 듣고 멈추고 해가지고 그걸 처음부터까지 다 적었대요. 적다 보니까 다 적기 전에 토할 뻔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요. 그게 아마 되게 말이 많은가 봐요. 이동생 원래 말이 없는데 말 되게 많은가 봐요. 그게요. 조그만 한 장에다가 하는 게요. 그러니까 받아줄 게 되게 많은가 봐. 그래 받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그걸 끝까지 하고 나니까 공법이 끝까지 다 했대요. 그 사람은 한 자로 보는 공법 있죠.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다 한 번 빠지지 않고 하여간 말하는 거 다 적었대요. 원래 그분이 그런 성격이에요. 내가 말했죠. 그 사람이 민법을 공부했는데 그 전에 민법 공부 시험 치러 가가지고 너무 긴장해요. 떨어가지고 알았죠? 학교는 18번까지 풀다가 그만둔 사람이에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리고 그분은 고환사까지 온 사람이에요.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고환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가서 병원 치러버리라고. 그러니까 공부 안 나간 사람이에요. 공부해야 돼.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입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치료하는 병원에서 그랬대요. 고환사가 돼가지고 100% 돌아온 사람 참 보기 힘든데 당신이 참 오랜만에 본다고 그랬대요. 얼굴이 이제 완전히 돌아왔거든요. 그 사람이 7월달에 이동생 공법 특강할 때 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공부를 잘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냐? 내가 말했죠. 일단 내가 강의하면 그 사람 무조건 특징이 뭐냐? 강의 해설하죠. 해설하면 해설하는 걸 다 적어 거기다가. 받아 적어. 그러고 나서 똑같은 걸 다시 복사를 해. 똑같은 걸 또 하나 복사를 해.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봐. 내가 말했잖아. 이걸 계속 봐. 보고 나서 해설 안 되는 것을 혼자 봐. 해설 안 되는 걸. 그걸 보고 혼자 해설을 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이죠. 기출문제 지문. 그 기출문제 지문, 민법 기출문제 지문집 있잖아요. 지금 강의하는 거. 그걸 그 사람이 옆에다 다 써. 써가지고 그걸 아닌 걸 나한테 하나 파일을 보내달라 해서 보내줬더니 복사를 해. 복사해가지고 그걸 보고 안 보고 해설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처음에는 18번인가 풀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시험 봤을 때 아주 고득점을 했죠. 그래서 여기 오르다가 교통사고 났다 했잖아요. 학생들 몇 명.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그 보험회사하고 합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한 2~2달 동안 공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 가는데 만약에 하나 딱 떨어지면 자기 그걸 걸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지금 협상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1차 과목을 이렇게 고득점 합격했다. 이렇게 고득점 합격한 사람이 2차 떨어진 사람은 없다. 이걸 입증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만약에 합격하면 그냥 포기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걸 한다고 지금 아직 협상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아직도 않고 지금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다니면 된다면서요. 그래 가가지고 침 맞고 있나 봐요. 머리 아프면 머리도 한번 찔러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 봐요. 알겠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공부한 거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먼저 한번 쓰고 나왔던 것을 같이 똑같은 걸 계속 보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걸 놓고 해설 한번 해보면 그게 정확해요. 뭐라 그랬죠? 그래서 그분은 기출 문제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단 말이죠. 다 그런 식으로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보면
그냥 문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안 되면 이거 한번 보고 책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게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없는 것을 보고 한번 내가 해설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걸 지금 40문제 있잖아요. 이걸 전체로 내가 해설을 자꾸 하는 이유가 해설을 한 것하고 그다음에 책을 보는 거와 전혀 달라요. 해설지 있잖아요. 해설지 보면 사실 이게 잘 눈에 잘 와닿거나 기억이 오래 남아 있잖아요. 답만 남아 있지, 답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 있죠, 문제 우리 여기 유학집 있죠? 유학집에 가지고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전부 다 만들었거든요. 물권, 채권, 특별법 다 만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민총만 여러분들이 아마 복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전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나중에 지금 아직 정답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만들긴 다 만들었는데 우리 카페도 올리다 지금 내가 말했잖아요. 만개 지금 만들긴 다 만들었어요. 만들긴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유학집 있죠. 유학집 보는 거 100번 보는 것보다 암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그대로 순서적으로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그것을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이렇게 암기를 해보면 되죠. 그럼 모든 게 그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꾸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암기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면 그런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거예요. 알겠죠? 9분 오면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요, 30번요, 1번요. 매매 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인도와 동시에 줄 것이고, 그럼 어디요? 인도 장소. 두 번째 줄 끝에 인도 장소. 인도.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도. 2번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지체하죠. 매매 대금 지금 냈어, 안 냈어? 안 냈죠. 그러면요, 우리가요, 과실은 누가 취득한다?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도 전에는 누구? 매도인. 인도 후에는 누구? 매수인이죠. 그래서 인도를 지체하고 있죠. 그러면 과실은 누구다? 매도인이다. 그래서 매수인은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요?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죠. 그럼 매매대금은요,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요. 2번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지체하죠. 지체하면 이건 누가 그러면 완납하지 않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금 취득한다? 매도인이에요. 그래서 매수인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럼요, 1번도 맞네요. 1번하고 2번 정답 둘 다 정답이라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요. 자요, 3번은요? 3번. 당사자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뭐한다? 착수할 수도 있다. 이행기 전. 4번은요,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5번요,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쌍방이 뭘 한다? 쌍방이 균분한다. 균분. 그 다음에 31번은요? 뭐라고? 그게요? 문제가요?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은 그래야 돼요? 그럼 일단 틀린 것으로 하고요. 틀린 것으로 하고, 틀린 것으로 해. 옳은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그 다음에 답은 2번인데요. 2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다 그래야 되겠네요. 그럼 틀린 게 하려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알겠죠? 그냥 놔두고 전부 다 맞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알겠죠? 착수할 수 없다 그래야지 틀린 건데요. 알겠죠? 지금 이게요, 지금, 3번은요, 지금 워드가 지금 잘못됐네요. 알겠죠? 실제 시험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31번은요, 31번. 매도인 값과 매수인 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에 담보 칭하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옳지 않은 것은요? 담보 책임이죠? 1번요. 매매 목적인 토지 전부가 제3자 병소이죠? 전부가 제3자 병소요. 갑이요, 그 토지를 취득하여 을에게 뭐를 하지 못하면 이전하지 못하면 을은 선인 경우하느냐 틀렸죠?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그래서 기억 틀렸죠?
기억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 하면 2번에 있겠네요. 니은은요, 매매 목적인 토지 중 일부가 제3자죠.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을에게 이전할 수 없으면 악의의 을은 손해배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는 된다? 악의의 을은 뭐가 된다?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안 되죠. 기억하고 니은이네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특정물의 하자죠. 이거는 특정물의 하자가 있죠. 맨 끝에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가 있다. 틀렸어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려면 종류물이요. 종류물에서만 그래요. 종류물이요.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특정물은 안 돼요. 종류물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니을은요, 갑이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매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죠.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 그러면 계약 체결 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변제기에 도달한 그랬죠. 변제기에 도달한 줄거 봐요. 그래서 변제기에 도달한 그랬죠. 안 했어요? 디귿 안 했어요? 디귿 안 했어요? 디귿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니은은요. 니은은 틀렸죠? 니은은 악의의 을은 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없죠. 이행이익 배상이 아니고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도요. 기억도는 선의 경우에 한해가 틀렸죠? 선악을 보문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갑에 대해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없다는데요. 왜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청구할 수 없다예요. 좀 이상하네. 왜 이렇게 됐지? 문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문제를요. 워드를 맡겨가지고 해놓은 건데요. 여기 청구할 수 없다요. 없다. 알겠죠? 없다요. 니을은요. 갑이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매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죠. 그러면 계약 체결 시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요. 지금 정답이 지금 2번에 됐죠. 기억하고 디귿이요. 알겠죠? 악의 을도가 아니고요. 악의 을도 그 말 자체가 처음부터까지 안 돼요. 기억, 니은, 디귿이 잘못됐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 자, 32번은요. 32번 옳지 않은 것은요. 근데 이거 뭐 해설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32번은요. 옳지 않는 것은요. 1번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줄 것이고요.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죠. 목적물의 대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언제나 이를 상계 언제나 틀렸죠. 약정이 없는 한 이렇게요. 약정이 없는 한. 이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똑같이 났어요. 약정이 없는 한 이렇게요. 2번요.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몇 년? 3년을 넘지 못하는데 환매 기간을 정할 때는 이를 다시 뭐 할 수 없다? 연장할 수 없다. 2번요.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이 분할이나 경매가 있죠. 매도인은요. 매수인이 받을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해서 환매권을 이건 법정 그대로 이건 틀리게 나올 수가 없어요. 4번은요.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 줄고요. 그것을 환매 비용이라고 그래요. 환매 비용, 환매 대금이요. 매수인에게 증오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맞죠? 5번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이것도요. 3번하고 5번은요. 법정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하여 환매하고자 할 때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원의 평가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익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런데 3번하고 5번은요. 왜 내가 이렇게 읽냐면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 3번하고 5번은요. 이 중간에 어디를 비틀어가지고 틀리게 지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3번하고 5번 그냥 그래서 여러분요. 환매에서 이 두 개 조문이 긴 게 있는데 거의 강의를 어디서나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지문 강의할 때는 뭐 조문 강의할 때 한 번씩 보지만 그 외에는 안 봐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1번. 알겠죠? 그 다음에요. 33번은요. 갑은 병의 건물을 임차하여 을에게 전대했죠. 1번요. 갑이 병의 동의를 하지 않고 병이 임대인이죠. 동의 없이 전대했죠. 갑과 을이 체결한 전대차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서는 뭐가 된다? 유효.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유효이다. 유효인데 줄고 유효 동그라미하고 옆줄 긋고 병에게 대항 X. 병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2번은요. 갑이 병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죠. 병의 동의를 얻어 전대 이후 줄고 갑과 을 간의 합의로 바로 옆에 해지하더라도 갑과 병의 합의로 그 다음에 해지하더라도 을의 권리를 소멸해야 합니다. 맞죠? 아주 중요해요. 3번은요. 임대차 계약 및 전대 계약 모두 종료하죠. 그러면 을은요. 일단 병에게 직접 명도하면
갑에게는 명도 의무를 만다 면한다. 4번은요. 을의 귀책 사이로 건물이 멸실되죠. 갑이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건 왜 그러냐? 만약에 동의가 있는 경우는 감독의 과실 책임만 지고 동의가 없는 경우는 무과실 책임을 져. 그래서 갑이 동그라미하고 뭐죠? 병의 동의 그러면 옆줄 긋고 감독의 과실 책임. 병의 동의가 있으면 감독의 과실 책임. 그 다음에 2번요. 병의 동의 X, 병의 동의가 없죠? 병의 동의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의 동의가 없죠? 그럴 때는 뭐냐면 무과실 책임을 져요. 그래서 잘못 있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져. 그러니까 언제나 책임을 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동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5번요. 갑이 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동의 얻지 않고 그랬죠? 그런데 병이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해지하지 않는다 줄고 써 거기다가 해지하지 않고 거기다 쓰면 병은 갑에게 차임 청구. 병은 갑에게 차임 청구. 이퀄. 병은 손해 X. 병은 손해가 없어. 그래서 병이 지금 손해가 없죠? 그러니까 병은 손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X예요.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렇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요, 35번요. 34번요. 1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한 부분, 증축한 부분 줄 것이고, 뭐라고 했죠? 판례가요? 아무리 없으면 써 거기다가 특약이 없는 한 독립성 X. 증축한 부분은 특약이 없는 한 독립성이 없어요. 알겠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으니까 이퀄 비용이죠, 비용. 그건 비용이라고, 비용. 그러니까요, 그것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 줄고, 임대인 소유로 기속 그 말은 두 번째 줄 비용 상환 청구는 포기, 맨 끝에 그것은 유효, 그 다음 옆에 줄 거 유치권 X 이렇게. 유치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2번은요.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죠. 채무불이행 줄 것이고 두 가지가 안 돼.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 안 돼. 지상물 매수청권 안 돼. 부속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 안 돼. 일시사용이죠. 일시사용, 부속물 매수청권 안 돼. 4번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전대죠. 그런데 당행위가 임대리자 줄고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되면 해지할 수 없다. 옆줄 긋고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 경영.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 경영 이렇게요. 그것을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자, 화재 동그라미 화재요. 소재가 화재에 대한 귀책 사유 유무나 소재가 밝혀지지 않는다. 화재.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임차인은 입증 책임 부담. 입증 책임을 부담해. 임차인이 입증 책임이에요. 왜요? 임차인은 목적물을 보관했다가 반환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해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알겠죠? 또 중요하죠? 자, 정답 2번이고 35번 여기 뭐 주택임차라면 알겠죠 다. 최근 했으니까. 1번 임대차 계약의 주된 계약이 주택의 사용보다 소액 임차로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줄고요.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해소하려는 것인 경우 맨 끝에 보호받을 수 없어. 왜냐?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해야 돼. 입서 거기다가 사용 수익이 주된 목적. 사용 수익이 주된 목적이에요. 2번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그 주택에 대한 제3자의 저당권 등기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그 주택에 대한 제3자의 저당권 등기가 같은 날. 그럼 누가 더 빨라? 이건 몇 번 얘기했잖아요. 누가 더 빨라? 저당권은 그날이고 주택의 인도와 점심권은 그 다음날 0시죠. 그럼 써봐. 지금 주택의 인도 2월 1일, 주민등록 2월 1일. 옆줄 고 2월 1일 2월 쓰고 옆줄 긋고 2월 2일 0시. 0시 대항력. 그 다음에 저당권 2월 1일 9시.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이 빠르죠.
알겠죠? 3번은요.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주택임대보호법이 적용된다. 알겠죠? 누구하고요? 명의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 누구죠? 명의 수탁자죠. 4번은요. 주택의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죠.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누가 단독으로? 사실상 배우자. 5번은요. 주택임대보호법상 우선 변제를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줄곧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 맨 끝에 우선 배제권 행사. 우선 배제권 행사는 뭐예요? 맨 끝에 거기다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보증금 반환 채권만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36번은요 상가건물이자 보호법이죠. 옳은 것은요 1번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줄곧 사업자 등록을 신청. 판례가 뭐라고 그랬어? 신청을 판례를 뭐란다?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고 이랬죠.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소득이 생긴다. 2번 우리가요 상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실제 용도죠.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는 그것은요 안 돼요. 뭐가 아니냐? 상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줄곧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 그럼 맨 끝에요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런 뭐냐? 이런 몇 번 얘기했죠. 여기 보면 여기 봐요. 여러분 이게 물류창고 있죠. 그럼 물류창고는요 상가가 아니에요. 물건만 보관하죠. 상가는 반드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돼. 그런데요 이 물류창고가요 만약에 도소매업을 같이 경험한다. 도소매업을 경험한다. 그러면 그것은 상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 그 영동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요 양지 가기 전에 보면 물류창고 보면 정도서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도 그 프랭카드 나가가지고 그거 뭐냐면 바른손이 돼 있거든. 바른손. 거기 보면 도소매업 개시라고 돼 있어. 바른손 물류창고인데 도소매업 개시라고 돼 있다니까 거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업도 함께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은 창고라고 그래. 아니 상가라고 그래. 봐봐.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이 20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평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데 판매할 수가 없어. 옆에다가 컨테이너 2개를 둬서 컨테이너 2개를 두고 하나는 사무실로 하나는요 판매업으로 서 있어. 물건을 전시하고. 알겠죠? 이것도 판례가 뭐냐? 그것도 상가라고 얘기를 했어. 무슨 말 알겠죠?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안 되죠. 만들면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 지금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때 그걸 상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학생들 가보면 창고 그러면 무조건 상가라고 하는 사람 절대로. 여러분요 우리가 동창회 사무실은 상가 건물이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왜? 뭐를 안 하니까? 사업자 등록 영업을 안 차나 영업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유자인 임차인에게 갱신거래를 주고 봐.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의 과반수 안 된다. 몇 번 얘기했죠? 3번에 지분의 과반수라고.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4번은요 임대차가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되면요 상가금 임대차에 관하여 최초로 적용된 임대차 기간에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OX, X죠. 법정갱신이 된 경우는 5년 되더라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봐봐. 여기 5년째 되는 때 5년째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너 나가라고 그래야지.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럼 다시 몇 년이 더 연장된다? 1년. 그러니까 6년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허용된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보는 거죠. 2년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보는 거예요. 최소한 상가는 1년만 보장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서요 3년으로 계약을 했어. 3년. 그러면 보장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이지 몇 년이에요. 1년 미만으로 될 때 1년이잖아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뭐죠? 2번이다. 이 말이죠? 1번은 뭐가 틀렸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것만으로 그게 틀렸죠? 사업자 등록 플러스 인도, 물건의 인도가 빠졌죠? 그래서 틀린 것이에요. 자, 37번은요, 우리 안 했는데, 1번,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기획은 어느 부분의 공용 부분의 하나의 유효. 거기다 써,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전유 부분 X, 연체로 X라고 써.
전유 부분 연체료 X. 공용 부분 U하고 전유 부분 X, 연체료 X 이렇게. 자, 2번 하자담보 책임의 제척 기간을 인도 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 후 10년. 여기서 인도라는 것은 뭐죠? 임대주택이, 봐봐. 우리 임대주택, 임대받고, 임대주택이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라 하죠? 임대주택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해? 그 다음에 인도받고 나서 나중에 분양받죠? 5년 뒤에. 여기 있는 부영 같은 건 10년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담보 책임이 10년이에요? 분양 전환할 때부터 10년이야. 최초 인도시부터 10년이에요. 최초 인도시부터 10년. 최초 인도시부터. 3번은요. 그 하자담보 추구권 줄고 하자담보 추구권을 뭐라 하냐?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자담보 추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봐봐 여러분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예요? 그럼 아파트 하자로 해서 내가 손해를 받았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은 누가? 현재 특정이죠. 그러니까 현재 그 건물의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지. 누가 청구해? 알겠죠? 그럼 누가 청구한다? 현재의 구분 소유자.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X. 입주자 대표회는 절대로 안 돼. 왜? 자기가 손해 입은 게 뭐가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요. 구분 소유자는 여러분이 전번에 그 강남에서 어디에선가 뭐 너는 뭐 스미라 그랬나? 종이라 그랬나? 종이라 그랬냐 그 사람이요? 너가 종인데 나한테 얼굴 받고 생각 종이다 그랬잖아요. 그놈 진짜 웃긴 새끼 아니에요? 왜냐면 걔가 준 돈이 얼마나 되죠? 그 아파트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면 걔가 그 사람한테 준 월급이 300 정도, 그 보통 한 350 정도 될 거야 아마. 그죠? 그 정도 아파트는요. 350만 40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준 돈은 얼마가 되죠? 한 1200원밖에 안 될 거예요. 1200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은 나 원참 그놈은 완전히요 어디요? 노숙자 주인인가 봐요. 그런데 그런 놈들은요 10대가요 재수가 없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자 3번요 하자담보 추구권은요 현재 구분소유자에 기소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다른 정함이 있더라도 그가 가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상권 처분하여 틀렸죠.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없으면 있으면요 처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을 못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줄 긋고 대직권 등기를 하면 분리처분 X. 대직권 등기를 하면 분리처분 X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됐죠?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요. 얼마죠? 5평 써봐. 전유 부분 줄 거고 25평 써봐. 결국 30평짜리 아파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30평 아파트는 뭐예요? 전유 부분 5평, 공용 부분 5평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평이죠? 그러면 전유 부분을 처분할 때 공용 부분도 같이 뭐한다? 처분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38번은요. 을은 갑으로부터 2011년 1월 5일 갑소유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넣기를 여자친구, 위험한데 여자친구 병에게 명의하기로 하고 병에게 명의 신탁하기로 하고 명의 신탁 그렇죠? 명의 신탁하기로 하고 그 다음 병과 명의상 약정을 했다. 그 후 갑은요 의뢰 부탁대로 병명으로 등기를 해줬다. 옳지 않은 거 이거 봐봐. 이걸 여러분요 중간 생략이죠. 우리 한번 했었죠. 지금부터 간단히 지금 봐요. 중간 생략은 뭐죠? 이렇게 갑의 것을 을하고 계약하고 을은 또 병하기로 했죠. 그러면 계약 자체는 유효죠. 유효니까 어때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을이 등기하지 않고 을이 신탁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이 수탁자가 되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명의시탁을 하죠. 명의시탁은 아무 말 없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래서 갑이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하죠. 이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죠. 그런데 이 매도인은요 을하고 병하고 명의시탁이 있다고 하면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을하고 계약했는데 병한테 등기했으니까. 그런데 병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뭐를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만약에 적극 가담하죠.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의뢰한 사람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갑한테 다시 복귀됐다 해서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을은 대금 반환 청구를 못하죠. 을은 뭐한다? 등기 청구를 행사해야죠. 그래가지고 자기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해가지고 우리 뭐를 취득하면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지 돈 달라고 하면 돼. 대금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의뢰 등기가 지금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뭐란다? 말소를 해야 되겠죠. 누가 말소한다? 갑이 말소할 수 있고 을이 말소하죠. 갑은 지금 누구다? 소유자고 을은 지금 누구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갑은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뭐한다? 직접 말소를 청구하고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까 어떻게 말소를 청구한다? 갑을 뭘 해서?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또는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1번요. 을과 병 사이의 명의상 약정은 무효. 맞죠? X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갑이다. 맞죠? 3번 을은 병에 대하여 명의상을 해지하고 X 토지에 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는 해지가 없어. 이거 우리 집에도 났잖아. 작년에요.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는 해지는 못한다고.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해지한단 말이죠. 4번은요. 병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죠.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은요. 을이 병과 나중에 혼인하죠. 나중에 혼인. 그 다음에 조세포타 강제병 멘탈 법령상 자네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가 틀렸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 자, 가득. 답이 4번인데 5번으로 돼 있어요? 아닌데 정도 악의인 경우요? 악의인 경우 정도 소유권 취득하는데요? 옳지 않은 거요? 5번 틀렸는데요? 처음부터가 틀렸잖아요? 그때부터. 아니, 답이 5번 아니에요? 그래요? 그건요, 좀 잘못 썼나 봐요. 여기는 5번으로 돼 있어요. 알죠? 거기 4번 돼 있어? 오케이. 여기는 5번으로 돼 있어요. 자, 39번요. 아니, 옮겼으면 잘못 쓸 수 있어요. 자, 5번요. 39번요. 1번.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은 이자의 합산액을 얼마한다? 초과. 합산액 초과. 그래야지 범법이 적용되죠? 알죠? 범법. 그 다음 써. 미달. 된다? 안 된다. 근데 아무튼 이러면요. 해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하긴 했어요. 자, 2번은요.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몇 개월이 지나야 돼? 2개월 청산기간이죠. 일단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채권자 일단 통지했죠. 더 이상 다툴 수 있다 없다? 4번 공사대금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중요하죠.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그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해. 선의의 제3자 앞에 선의 동그라고 별 안에 그냥 제3자 그러면 난리가 나는겨.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명 그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 선의 알겠죠? 반드시 선의가 돼야 돼. 알겠죠? 선의. 거기다가 여러분 문막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알겠죠? 오케이. 자요 40번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은 담보 가등기권자에게 경매 청구권과 경매 절차에서의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등 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하고요. 니은 귀속 청산이죠. 귀속 청산의 경우는 변제기가 경과하더라도 담보 가등기권자가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는 없고 변제기 후 일정 기간이 몇 개다? 2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귀속 청산의 경우 후손의 권리자는 담보 가등기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금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 틀렸죠? 거기다가 후순위 권리자는 줄고 후순위 권리자는 했어요? 자, 변제기 전이라도 작년 우리 시험에 나온 정답이죠?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 기간 내에 경매를 청구. 자, 그다음에 니을은요. 니을 가등기 담보의 성질상 가등기 담보권의 양도는 말도 안 되죠. 가등기 담보권 줄 것이고 물권의 일종이에요. 물권은 재산권이죠. 물권의 일종 이퀄 재산권이죠. 재산권을 양도하죠. 재산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번 마지막은요. 청산 절차가 종료되죠. 청산 절차가 종료 그러면 사용 소유권은 가등기 권리자, 담보 가등기권자 줄 것이고 채권자에게 기소한다. 알았죠? 기소한다. 맞아요? 정답 몇 번이요? 기억님 미음 맞아요? 네, 오케이. 기억님 미음이요. 그럼 혹시 여기 안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혹시 안 들은 사람 얘기해요? 듣지 않는 사람한테 이건 나중에요. 수정을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빨리 끝내고 여러분 좀 강의하려고 때 안 되고요. 여러분 그거 봐봐요. 이번 주는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강의 없어요. 알겠죠?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있죠? 다음 주에 토요일 날이요. 여러분 기출문제 지문집 있죠? 기출문제 지문집 일단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다음 주니까 일요일 날은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의하고요. 일요일 날 해가지고 하루에 다 해가지고 민법을요. 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됐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